예. 대통령은 근데 왜 이렇게 김태우를 좋아했던 거예요? 대통령이 좋아했을까요? 누가 좋아했을까요? 그건 모르는 거죠. 그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는 그렇죠. 조국 당시 수석에 관련한 일을 폭로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이분이 갖고 있는 정책 자산과 동일하잖아요. 대통령 배우자가 네. 공천에 개입하는 것은 이거는 매우 심각한 국정농단에 속할 수 있다. 누가 안들 나를 처벌하겠느냐. 즉 보도 나왔다가 또 떨어지고. 네. 하여튼 그런 스토리가 네. 있죠. 그러니까 걱정했던 대로 가긴 갔군요. 예. 근데 예. 일단 이제 대통령이 주라라고 했던 워딩이 있었고 음. 실제로 단수 공천을 받았다. 예. 대통령은 근데 왜 이렇게 김태우를 좋아했던 거예요? 대통령이 좋아했을까요? 누가 좋아했을까요? 그건 모르는 거죠. 그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는 예, 그때 인연은 그때 상황에서 검사 시절, 예. 예, 뭐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네. 조국 사건 수사 이런 걸로 네.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이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태우 전 구청장 같은 경우는 선봉에서 그 조국 당시 수석에 관련한 일을 폭로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이분이 갖고 있는 정치적 자산과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개인적인 어떤 친분 이런 거보다는 어쨌든 대통령이 가지게 된 그 정치적 자산과 유사한, 그래서 대통령의 색깔을 잘 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김태우라고 판단을 했고, 네, 그 그래서 기본이라고 당에, 봅니다. 예. 예, 당에 그래서 이 정도면 압력이에요, 강권이에요, 권유예요, 상의예요, 아니면 뭐 그러니까 그거는 네. 이준석 대표하고 그럼 그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준석 대표가 공관이랑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중요해요. 아니면 윤 대통령이 공관이랑 직접 소통을 했던지 뭐 그런 증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할 수가 없죠. 어느 정도였는지는 뭐 잘 알려진 바는 없는 거죠, 당에서도. 그 뭐 몇 명이 알겠습니까? 네. 아실 것 같. 선글라스로 다 보여요. 김태우 네. 예. 수사관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네. 신분이 있던 수사관입니다.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신분이 있던 수사관들을 잘 챙겼어요. 광주에 계셨던 그분도 지금 어디 공기업에 가 있는데 민생특보도 시키고 출마도 시키려고 네. 주기환. 예. 그분도 수사관 출신이고 네. 그분보다 김태우 씨는 젊지만 윤 대통령과 검사 시절부터 친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작용을 했을 것 같다 네. 싶고요. 지금 당선인 시절에 일했다는 거잖아요. 네. 대통령 당선인 시절 그때 무지 바쁜 시절입니다. 대통령 준비를 해야 될 시기에 구청장, 시장, 전방위로 챙겼다는 것 이건 정말 한심한 일이죠. 윤 대통령은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 난 의견도 못 내냐 단순 의견 제출한 것처럼 얘기를 했고 이준석 대표는 상의를 했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네. 지금 움직이는 거 보면 누가 뛰면 경쟁력이 있다 누구 해줘라라는 거는 거의 명령 지시에 가까운 거고 대통령보다 힘이 센 자리가 대통령 당선인이거든요. 그때 대통령 당선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우리는 원칙대로 공관위에서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설령 근데 상위 여기서- 형식이라도 상위일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 권력의 크기가. 단순히 네. 상의로만 조금 보기 어려운 대목은 네. 이제 대통령이 전화로 지도부에 얘기를 할 때 내가 이미 박성중한테 김태우 살펴보라고 했어라고 했잖아요. 박성준 의원이 당시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이에요. 서울시당 위원장은 구청장 후보를 뽑는 공관위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네. 네, 이제 그런 지점에서 보면 공관위 차원에서도 이미 얘기가 내가 얘기를 했어 뭐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 구청장 후보 누구 할 거냐의 대목이다.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공관위원을 임명할 권한이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도 얘기를 해놨다라고 윤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예. 거고요. 그리고 저 구청장 말고 또 시장도 있지 시장도 않습니까? 있는데 네, 이준석입니다. 아유 우리 대표님. 예. 네네네. 아유. 다른 데는 상인들이 있어가지고, 네. 네네. 지금 서초동에 있어가지고 뵙긴다 해가지고요. 아 수주도 아니에요. 저녁 뭐 제가 말씀을 하니까 아 여기 오시면 10분 15분에 도착하세요? 예. 아 그럼 오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뒤에 더 내용이 조금 더 있긴 한데 이건 이제 이준석 의원이 어떤 기자에게 설명하는 내용인 거죠, 이준석 대표가 이게? 네.
이제 기자에게 이제 이 녹음을 들려준 것으로 지금 보여요. 이제 그걸 다시 녹음한 거기 때문에 음질도 조금 뭐 좋지는 않긴 했는데 그러니까 핵심 내용은 이준석 의원이 그러니까 당시 당 대표가 네. 김건희 여사와 만나서 포항시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 어쨌든 이 녹취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와 이준석 대표가 시장 공천 후보를 가지고 만났고 논의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개연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인데 네. 하나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지적하기보다는 지금 보면은 우리가 돌이켜 보면 김영선 전 의원 네. 공천계 그건 대통령 육성이 있잖아요. 김영선 주라고 했다, 좀 달라고 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김태우 전 이제 강서구청장에 대한 공천 과정, 네. 그다음에 지금 포항시장의 공천 과정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가 사실상 광범위하게 당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이제.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하나하나 따져서 물어야겠으나 중요한 건 김건희 여사 자체도 저 과정을 보면 지금 이강덕 당시 포항시장이 컷오프 됐다가 살아나는 과정이 예, 이준석 당시 대표가 설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건 아니다. 그 사람은 좀 적절치 않고 경쟁력은 이강덕 시장으로 가자 해서 그게 뒤집혀서 다시 지금 현재 이런 이게 바로 잡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은 굉장히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아킬레스건을 건들면서도 네. 본인은 제대로 바로 잡았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 우리가 지금 세 가지 케이스를 대통령 배우자의 공천 개입을 보고 있는데 이제 더 나올 공산이 있겠죠. 네. 창원지검에 가서 네. 이준석 그 의원이 보따리를 풀면. 네. 아니 그 지금 여기 세 분 혹은 뭐 우리 기자니까 네 분 계십니다만 이제 저희 보통 사람들은 대통령이 어느 정도까지 저 공천에 개입하는지 감은 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아유 이번 공천은 좀 뭐 신선한 인물들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요 정도 그냥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지역마다 내가 꽂아놓고 싶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 한 10명 중에 한 3명은 대통령 목 혹은 뭐 3명은 뭐 정당 목 이런 것들이 또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저 워낙 당선이신 분이라 힘 좋을 때라 저 때는 뭐 다 그냥 얘기하면 다 되는 건지 감이 좀 없거든요. 솔직히, 과거의 예. 예를 봐도 대통령이 당 총재를 겸임했을 때야 당연히 대통령 입김이 컸을 거고 네. 이제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2016년 총선 거기서 여론조사를 하면서 당의 공천에 개입했다. 이게 이제 실형 선고를 받은 거 아니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 여기에 걸려서 단죄가 된 건데 네. 공천 개입과 선거 개입은 구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좀 공천 단계에서 개입하는 게 그러면 안 되는 거냐? 네. 대통령께서도 나는 의견을 말하면 안 되는 거냐라고 말씀하셨듯이 네, 네, 네. 대통령은 1호 당원이었고 1호 당원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공천에 더 좋은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한다면 의미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럼 이게 공무원의 선거 중립을 규정한 그 법의 정신에 안 맞는 거냐 거기에 대한 판단은 더 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우리가 네. 문재인 정권 때 예를 들어서 네. 뭐 사실관계는 잘 모릅니다만은 이제 선거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 단계에서는 과연 문재인 청와대에서는 전혀 민주당의 공천에 대해서 내일도 아니고 나랑 상관도 없고 그렇게 했겠느냐 또 그게 맞느냐 그런 여부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정치라는 네, 것이. 네. 그러니까 결론은 공천 개입과 선거 개입은 구별해야 되는 거 하나. 그다음에 당원인 대통령이 당원이 아니면 말이 안 되죠. 네. 당원인 대통령 당선자가 공천과 관련해서 당에 있는 고위직에 있는 분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이 어디까지 문제가 되냐 네.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은 다음에 지금 이 얘기를 네, 하는 해야 게 된다. 순서인데 네. 워낙에 이게 이제 녹취가 나오고 하니까 음.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다. 저는 그 정도 생각해요. 그 혹시 그 공천 개입이라는 건 자동적으로 혹시 당의 가장 중요한 일이 공천이잖아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예. 당무 개입은 어떻습니까? 당무에는 개입됐다고 봐야 되나요? 당무 개입이요. 네. 공천도 당무의 일부니까 매우 그렇게 중요한 하면은 당무잖아요. 뭐 근데 이제 그것도 같은 뭐 똑같은 민주당으로 얘기잖아요. 말씀하신 그러니까 당원인데 대통령이 네. 물론 당의
직책은 없지만 네. 또 예를 들어 일반 평당원이라도 당 대표랑 대화할 자리가 있으면 그런 얘기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나 무슨 후보가 좋은데 누구를 해주세요. 이 사람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수준의 얘기가 네. 똑같은 발언인데 그럼 대통령 당선인이 했기 때문에 이건 압력이어서 그럼 이 사람이 공천이 됐다라고 쳐도 이게 선거 중립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이랑 이게 배치되는 거냐라는 판단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네. 과거의 윤석열이 현재 윤석열을 잡고 있는 거예요. 2018년도에 네. 서울지검장이던 윤석열 당시 네. 지검장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엮을 때 네. 중립적인 선거 개입 부분들을 공천 개입과 광범위한 해석을 통해서 진역형을 우용했단 말입니다. 예. 새로운 걸 창조해냈어요, 그분이. 예.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이 이 규정을 만들어 놔서 공천 개입도 선거 중립의 의무의 위반이라고 해서 이거는 사법 영역에 가져다 놨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 스스로가 그 안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공천 개입이냐, 공천 개입은 선거 개입의 중립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당무 개입으로 봐야 되냐, 이 논의 자체가 이제는 본인의 과거의 윤석열을 파기하지 않는 이상 그 벗어날 수 없어요. 아,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그 선을 그어놨군요. 본인이 그거를 도출해서 새로운 사법 체제를 만들어 놨는데 이제 본인이 오니까 나는 아니야. 이거 그냥 의견일 뿐이야. 공천 개입 선거 중립을 위반한 게 아니라 단순한 당무에 약간의 조언을 한 것뿐이야. 라면서 빠져나가려면 2018년도에 당신은 왜 다른 사람에게 그 전직 대통령에게 그런 잣대를 들이댔냐. 전 정권도 다 그러지 않았냐 이 핑계가 안 된다는 안 거죠. 되죠. 네.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고. 그걸 단죄를 했으니까. 단죄를 했죠. 네. 그래서 그걸 발판으로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봤을 땐 거기에 더 엄격하게 적용될 분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거. 네. 당원이고 네. 공적 지위가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안 들키면. 네. 근데 안 들키면. 중요한 건 공적 지위가 없는 당원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대통령의 배우자가 네. 공천에 개입하는 것은 이거는 매우 심각한 국정농단에 속할 수 있다. 네네. 라는 점은 한 번 더 우리가 심각하게 접근해야 돼요. 공천 얘기를 여사랑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예. 김건희 여사가 이 정도도 원래 근데 영부인이 합니까? 그 대통령이 전에 했었 어느 정도 당무 혹은 뭐죠 공천에 조금 얘기했다는 거는 알겠습니다. 예전에 했다는 거는 지금 이제 단죄를 해야 되는 건 뭐 별개의 문제로 보더라도 근데 영부인이 이렇게 뭐 정치인들 만나서 당 대표 만나서 이런 경우들은 없었죠 별로. 대통령 배우자 혹은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가 네. 의원 배우자들을 만나서 식사 대접을 배우자들끼리 네네네. 하거나 우리 남편 좀 잘 좀 도와주세요 이런 경우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전에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베갯머리 정치라고 해서 누웠을 때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이런 사람이 참 좋다고 합디다. 부부들끼리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인사 추천하는 경우가 있어서 네. 공적인 영역에서 논의가 되지 않았는데 느닷없는 인사가 추천이 돼서 올라오면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디서 왔을까 하면 배우자인 경우가 이전에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직접 취재를 하거나 예. 기사를 쓴 적은 없지만 그런 네.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런데 이토록 노골적으로 공천에 개입하고 직접 네.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본 적이 없죠. 그 열심히 적으면 앞에서 다 해버려가지고 누가요? 저기가 네. 목도 막히고 얘기도 마르고 그러는데 의견이 거의 일치를 이루십니까? 예. 예. 일단 그 얘기는 맞습니다. 네. 검사 윤석열의 발목이 잡힌 네. 대통령 윤석열은 맞는데 네. 그러면 윤 대통령 혹은 윤 대통령 당선인은 이게 엄청난 죄인 거를 알 텐데 내가 예전에 기소해서 처벌을 박근혜뿐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 건도 있거든요. 네. 당선인 시절에 인사 추천을 하거나 어디 공기업 사장 후보 했다가 처벌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다 이게 문제가 되고 법적 처벌이 될 것을 알 텐데 왜 그랬을까 저는 거기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가설 하나는 윤 대통령은 지나간 일을 빨리 잊는 편이다. 그래서 예전에 검사 시절을 기소하고 처벌했던 그 과거를 까맣게 잊었다. 네. 그게 하나고 두 번째가 더 설득력이 있는데 누가 안들 나를 처벌하겠느냐. 즉 검사 출신이고 검찰은 내가 장악하고 있어.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는데 내가 왜 이걸로 처벌을 받겠어? 네네. 앞으로도 내 세상은 영원히 이어질 거야. 이런 오만한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요. 그 박근혜 대통령 때는 좀 다르죠. 그때는 국정원 특활비로 여론조사를 따로 해서 네.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공천 과정에